말없이 나훈아는 사랑하던 여자를 떠나던 날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남기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은 아직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길래 한 남자가 빈손으로 떠날 수 있었던 걸까요? 2025년 12월 7일 한국 영화계의 전설이었던 김지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5세였습니다. 부고가 전해지자 신문들은 그녀를 충무로의 여왕,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렀습니다. 1960년대부터 30년 넘게 한국 영화계를 지배했던 여배우, 700편 가까운 영화에 출연했던 스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떠오른 것은 화려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남자였습니다. 나훈아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김지미보다 11살 어린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1982년 두 사람이 헤어지던 날 그는 통장 하나를 남긴 채 떠났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가진 돈 전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3천만 원, 지금 돈으로 약 20억 원에 가까운 거금이었습니다. 그는 김지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여자는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해. 그리고 정말 빈손으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했고 가진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떠났던 남자는 훗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됩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를 열고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김지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훈아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김지미는 나훈아에게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사실 두 사람의 사랑은 처음부터 세상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지미는 이미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홍성기 감독이었고 두 번째 남편은 배우 최무룡이었습니다. 특히 최무룡과의 관계는 당시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을 정도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간통죄로 수갑까지 차야 했고 신문들은 매일 그녀의 이름을 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지미는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나훈아 역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군 제대 이후 활동은 예전 같지 않았고 첫 번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스타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방향을 잃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외롭던 시절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서로의 상처를 가장 먼저 알아봤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나훈아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받고 나훈아는 김지미의 웃음 뒤에 숨은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사회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1살 연상 여배우와 젊은 가수의 사랑, 그것도 이미 여러 번 결혼했던 여배우와의 관계였습니다. 신문은 연일 두 사람을 비난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지미가 또 남자를 만난다더라. 이번엔 어린 가수라더라. 그러나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피해 서울을 떠납니다. 화려한 연예계를 등지고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조용한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 최고의 여배우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왜 스포트라이트를 버리고 작은 식당에서 평범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행복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세상이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김지미는 이미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여배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충무로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화만 수백 편을 찍었고 극장 간판에는 늘 김지미 이름이 가장 먼저 붙었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고 시상식에 등장하면 플래시가 터졌고 남자 배우들은 그녀 옆에 서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삶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홍성기 감독과의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을 믿고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 최무룡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더 큰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최무룡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63년 간통죄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됐고 김지미는 수갑까지 차야 했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지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영화 촬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웃고 연기했지만 마음속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나훈아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은 가수였습니다. 특유의 거친 목소리와 남성적인 분위기로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인생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군 제대 이후 활동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박수를 받았지만 무대가 끝나면 혼자 남겨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훈아가 점점 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도 혼자 남아 담배만 피우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화려함 속에서 외로웠고 또 한 사람은 젊음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절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971년 무렵부터 김지미와 나훈아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관계였습니다. 당시 김지미는 서울 한남동 자택에 영화인들과 가수들을 자주 초대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늦은 밤까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나훈아도 그 자리에 종종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시끄럽게 웃거나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김지미는 그런 나훈아를 자꾸 신경 쓰게 됐습니다. 어린 가수인데도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지미는 나훈아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훈아야, 밥은 먹고 다니니? 정말 평범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자기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나훈아는 자연스럽게 김지미 집에 더 자주 오게 됩니다. 김지미는 직접 음식을 차려줬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나훈아에게 오늘은 그냥 자고 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누나와 동생 같았습니다. 김지미는 11살 어린 그를 철없는 후배처럼 챙겼고 나훈아 역시 지미 누나라고 부르며 편하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특히 함께 차를 타고 대전 신탄진까지 내려가던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지미 오빠가 운영하던 공장에 가기 위해 몇 시간씩 차를 타야 했는데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서울 한남동의 김지미 집에서 작은 술자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들과 감독들, 가수들이 모여 웃고 떠들던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안주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한쪽 구석에는 나훈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지금처럼 가왕이라고 불리기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훈아 씨, 노래 한 곡 해야죠. 그러자 나훈아는 천천히 기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그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지민은 그날 노래보다도 나훈아의 표정을 더 오래 바라봤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김지민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참 외롭구나. 사실 그날 이전까지 김지미에게 나훈아는 그냥 어린 후배 가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훈아 역시 김지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배우라고만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사람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늦은 밤까지 남은 스태프들에게 따뜻한 국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멀리 드라이브를 가고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훈아는 더 이상 그녀를 지미 누나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김지미 역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이 남자가 자꾸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시작되는 순간 세상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 사람의 사랑은 곧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1976년 여름 한국 연예계는 한 장의 기사 때문에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나훈아, 김지미와 결혼선언. 사람들은 처음에 오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나훈아는 이제 막 20대 후반을 지나던 젊은 가수였습니다. 반면 김지미는 이미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톱배우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나이 차이였습니다. 김지미가 무려 11살 연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1970년대 한국 사회는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더구나 김지미는 이미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여자였습니다. 과거 최무령과의 간통 사건은 아직도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김지미 또 사랑에 빠지다, 11살 연하 가수와 충격 선언, 방송가에서도 두 사람 이야기가 매일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하필 김지미냐? 나훈아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나훈아 팬들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여성 팬들은 충격을 받았고 일부 중년 관객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세상의 반응과 다르게 아주 조용했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인터뷰에서 굳이 변명하지 않았고 나훈아 역시 사람들 비난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미만 괜찮으면 나는 상관없다.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두 사람의 사랑을 스캔들로 봤지만 정작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의지할 사람을 만났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지만 나훈아는 끝내 김지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더 조용히, 더 단단하게 서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나훈아에게 계속 말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젊은 내 인생 망친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김지미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 시절 김지미는 이미 온갖 소문과 비난에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당당하게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훈아 앞에서는 편하게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훈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무대에서는 거칠고 강한 남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지미 옆에 있으면은 이상하게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은 결혼 발표라고 떠들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화려한 형식보다 조용한 삶을 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지미는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연예계 사람들과의 술자리도 줄였고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 최고의 여배우와 최고의 인기 가수가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모든 걸 버리려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처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따뜻했던 6년이 시작됩니다. 1976년 가을, 김지미와 나훈아는 결국 서울을 떠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두 사람이 잠시 숨어 지내다 다시 연예계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선택은 예상보다 훨씬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직접 짐을 정리했고 나훈아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당분간 서울을 떠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대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신탄진 근처였습니다. 그곳에는 김지미 오빠가 운영하던 공장이 있었고 서울처럼 사람들 시선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삶을 원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지미는 인터뷰 요청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나훈아 역시 방송 출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최고의 스타 두 사람은 스스로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초원이라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낮에는 손님을 맡고 저녁에는 직접 가게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둘이 같이 시장을 갔고 김지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늘 화려한 드레스를 입던 여배우가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고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조용히 동네를 걸었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었지만 일부러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훈아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김지미 역시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집 같은 걸 가져봤다. 세상은 여전히 두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평범한 행복이 훗날 두 사람을 가장 아프게 만들게 됩니다. 대전 생활이 시작된 뒤 김지미와 나훈아는 정말 평범한 부부처럼 살아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운영했던 식당 이름은 초원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도 아니었고 연예인들이 몰려오는 고급 가게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밥 먹으러 오는 작은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두 사람은 같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김지민은 직접 채소를 고르고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당시 시장 상인들은 처음엔 그녀를 알아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톱 배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을 고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김지민은 값비싼 배우가 아니라 동네 사람처럼 인사를 건네는 여자가 되어갔습니다. 식당에서는 김지미가 주방을 맡고 나훈아는 손님들을 챙겼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의자를 빼주고 술잔이 비면 조용히 다시 따라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스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김지미는 설거지를 했고 나훈아는 바닥을 닦았다고 합니다. 밤늦게 모든 불을 끄고 둘이 나란히 집으로 돌아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은 거의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연예계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사람은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늦은 밤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지민은 나중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 사는 냄새를 느꼈다. 그리고 나훈아 역시 무대 위보다 식당 문 닫고 집에 돌아가던 그 시간이 더 행복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했던 행복 속에서도 나훈아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씩 다시 무대가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지민은 단순히 나훈아의 연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훈아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나훈아는 이미 인기 가수였지만 어디까지나 거칠고 자유로운 젊은 남자에 가까웠습니다. 말투도 투박했고 감정 기복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지미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생활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단정하게 옷을 입었고 식사 예절에도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자세를 바로잡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눈을 보고 인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나훈아도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지민은 늘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태도가 남는 거야. 특히 그녀는 나훈아에게 글씨를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서예였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난 뒤 김지민은 붓과 먹을 꺼내 나훈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 쓰는 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나훈아도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냄새가 퍼지는 조용한 밤 두 사람은 몇 시간씩 말없이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김지민은 사람 마음이 흔들릴수록 글씨가 거칠어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훈아는 그런 시간을 보내며 점점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팬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김지민은 늘 나훈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관객은 너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훗날 나훈아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지민은 나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어른이 되어갈수록 나훈아 마음속에는 다시 가수의 꿈도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에서의 시간은 김지미와 나훈아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평범한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지미에게 그 시간은 더욱 특별했다고 합니다. 평생 화려한 조명 속에서 살아왔지만 정작 그녀는 한 번도 평범한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화 촬영이 끝나면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사랑을 하면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녀를 스타 김지미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나훈아가 끓여놓은 된장국 냄새가 났고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김지미에게 반찬을 챙겨줬고 동네 어르신들은 나훈아와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동네 부부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 시간이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했다고 합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뒤 둘은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지미는 나중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람답게 살았던 시간이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훈아 역시 무대 위 박수보다 더 따뜻했던 건 집에 돌아왔을 때 불 켜진 창문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나훈아 마음속에는 다시 노래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다가도 라디오에서 자신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한동안 말을 잃고 멍하니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지미는 그런 그의 눈빛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훈아의 마음속에는 다시 무대가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대전으로 내려왔을 때만 해도 그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는 일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속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일을 하던 중 라디오에서 자신의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순간 나훈아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그런 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나훈아는 밤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식당 불이 꺼진 뒤에도 혼자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가끔은 TV 음악 프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후배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표정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상하게 말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직 가수로서 끝났다고 보기엔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년 동안 무대를 떠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나훈아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존심 강했던 나훈아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 무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명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김지미와 함께하는 평범한 삶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나훈아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 노래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지미는 이미 두 사람의 행복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지미의 마음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연예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신문기사, 스캔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김지미에게 서울은 성공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상처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안식처 같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한 골목이 보이고 시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식당 문을 여는 일상. 그녀는 그런 평범함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나훈아와 함께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지민은 나훈아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면 멍하니 듣고 있고 서울 이야기만 나오면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후배 가수들이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오래 신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김지민은 그런 나훈아를 보며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결국 다시 무대로 돌아갈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쉽게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순간 지금의 평화로운 삶은 끝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어렵게 찾은 행복이 또다시 사라질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지민은 일부러 더 평범한 일상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나훈아에게 새로운 요리를 해주고 같이 시장에 가고 밤에는 서예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결국 상대의 마음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김지미와 나훈아는 밤이 깊어질수록 긴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식당 문을 닫고 불을 끈 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늦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점점 무대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요즘 관객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 서울은 많이 변했겠지. 처음에는 김지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훈아 마음이 이미 다시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나훈아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김지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나훈아 같은 사람은 결국 무대 위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보내줄 수 있는 마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얻은 평범한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크게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서로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슬펐다고 합니다. 김지민은 가끔 나훈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꼭 다시 가야겠니? 그러면은 나훈아는 한참 동안 담배만 피우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안 하면은 내가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김지민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사랑해서 붙잡고 싶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그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 다른 미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지민은 가까운 지인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될 것 같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가장 사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982년 초 김지미와 나훈아는 결국 서로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다시 무대로 돌아가야 했고 김지미는 더 이상 서울의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미워했다면 차라리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아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술잔이 놓여 있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침묵 끝에 김지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훈아야, 너는 결국 무대로 가야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도 나훈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이 행복해. 그 말을 들은 김지미는 눈물을 참았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나훈아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삶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훈아를 붙잡는다면 언젠가 그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결국 김지미는 아주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한국 연예계 역사에 남을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니까 헤어졌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왜 헤어지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기 곁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슬픈 이별이 시작됩니다. 이별을 결심한 뒤에도 나훈아는 쉽게 대전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방 안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 밤마다 서예를 하던 작은 책상, 김지미가 좋아하던 찻잔까지 그 집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6년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훈아는 조용히 은행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자신 명의로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정리했다고 합니다. 현금과 통장, 생활비까지 포함한 전 재산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금액은 약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982년 당시로는 일반 사람이 평생 만지기 어려운 큰 돈이었습니다. 나훈아는 그 통장을 김지미 앞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훈아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여자는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지미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나훈아의 진심 때문에 더 무너졌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보다 그녀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혼이나 이별을 하면은 재산 문제로 싸우기 마련이었지만 나훈아는 오히려 가진 걸 다 두고 떠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지미는 처음엔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자신 때문에 나훈아 인생까지 힘들어질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훈아는 끝내 통장을 두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사랑했던 여자의 미래를 걱정한 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김지미는 이 남자가 왜 평생 잊히지 않을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2년 어느 새벽 나훈아는 결국 대전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김지미가 아침상을 차리지도 않았고 나훈아도 아무 말 없이 집만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짐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책 몇 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미 가진 돈도 모두 두고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나훈아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참 둘러봤다고 합니다. 함께 밥 먹던 식탁, 밤마다 글씨를 쓰던 자리, 비 오는 날 둘이 막걸리를 마시던 창가까지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그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김지미는 끝까지 현관 앞까지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사랑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훈아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살아. 김지미는 끝내 붙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 남자가 다시 무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훈아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이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 주변에서는 이제 나훈아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다시 노래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떠난 뒤에도 김지민은 한동안 역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나훈아가 남겨둔 통장을 한참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결국 사랑하는 남자를 붙잡은 여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낸 여자였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별 이후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김지민은 나훈아와 헤어진 뒤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시 혼자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시절 김지미 얼굴에서 이전과 다른 쓸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의 조용한 생활이 끝난 뒤 그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1985년 직접 영화 제작사 지미필름을 세웠습니다. 당시 여자 배우가 직접 제작사를 운영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역시 김지미답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영화 티켓, 아메리카, 명자 아키코 소냐 같은 작품 제작에 참여하며 다시 영화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하게 웃는 모습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도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꺼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훈아 이야기가 나오면 잠시 말을 멈추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김지민은 신장 전문의 이종구 박사와 네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진짜 안정된 삶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역시 11년 만에 끝나고 맙니다. 이후 김지민은 점점 한국 활동을 줄였고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가족들과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던 여배우는 그렇게 점점 대중 앞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겨울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화려했던 장례식도 떠들썩한 마지막 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이상하게도 나훈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지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결국 대전에서 나훈아와 함께 살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나훈아 역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대전을 떠난 뒤 정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합니다. 1982년 당시만 해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나훈아 시대는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무대를 떠나 있었고 젊은 후배 가수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노래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혼자 기타를 치며 곡을 만들었고 무대 감각을 되찾기 위해 작은 행사에도 직접 올라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시절 나훈아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깊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특히 후배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스태프들에게도 늘 먼저 인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며 김지미와 살던 시간이 나훈아를 바꿔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훈아는 다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무대에 다시 선 순간 관객들은 열광했다고 합니다. 특유의 거친 목소리와 카리스마는 여전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묵직한 감정이 생겼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랑과 인생을 노래할 때
예전보다 훨씬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훈아 노래에 세월이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이후 그는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대형 콘서트는 매진됐고 중장년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가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둔 뒤에도 나훈아 주변 사람들은 늘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김지미의 흔적이 남아있다. 실제로 그는 이후에도 서예를 계속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굉장히 신중했다고 합니다. 특히 공식 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면 잔을 두 손으로 받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김지미와 함께 살던 시절 몸에 밴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훈아는 훗날 아주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나훈아를 가왕으로 기억하게 됐지만 어쩌면 그 가왕을 만든 시간 속에는 늘 김지미라는 여자가 함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훈아와 김지미는 결국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재결합을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서울로 돌아간 뒤 다시 정상에 올랐고 김지미 역시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83년 나훈아는 가수 정수경과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아들과 딸까지 얻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인생은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점점 더 큰 스타가 됐고 전국 공연장은 늘 매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끝난 뒤 그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들은 나훈아는 사람이 많아도 늘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별거 끝에 2016년 법적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언론은 재산 문제와 소송 이야기를 크게 다뤘지만 정작 나훈아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김지미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시절에도 끝까지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훈아는 이후에도 공식 자리에서 김지미 이야기가 나오면 늘 조용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지미는 내 인생에서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결국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성공도, 명예도, 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했던 나훈아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대전의 작은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 무대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평범하고 행복했던 시간 역시 김지미와 함께했던 그 6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헤어진 뒤에도 끝내 서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겨울 김지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문득 오래전 대전의 작은 식당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화려한 영화배우도 아니었고 수만 명 앞에 서는 가수도 아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시장을 가고 늦은 밤 조용히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늘 나훈아와 김지미의 사랑을 스캔들로 기억하려 했습니다. 11살 나이 차이, 세상의 반대, 결혼식도 없는 동거 생활, 당시로서는 너무 파격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가장 빛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지미는 나훈아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방황하던 한 남자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서예를 가르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무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훈아 역시 김지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화려한 조명 속에서만 살아왔던 여배우에게 처음으로 평범한 저녁 식사와 조용한 집의 따뜻함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끝까지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사람들 마음속에 남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서로를 붙잡은 채 억지로 살아갔다면 언젠가는 원망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랑했기 때문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완성해 갔습니다. 나훈아는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됐고 김지미는 끝까지 자신의 삶을 품위 있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두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저려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사랑의 의미를 나이가 들어서야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꼭 끝까지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랑은 짧게 지나가도 한 사람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김지미와 나훈아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들은 아마 오래도록 두 사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헤어졌던 두 사람으로 말입니다.